오늘 오니까요. 역시 예술대학이라서인지 몰라도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저도 예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옛날 느낌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는 공간을 넘어서는 그 비욘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 시대하고는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소비에서 체험의 시대로 좀 변경이 됐다고 보고요. 생산의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통해서 체험을 하는, 내가 그걸 한다라는 건 또 다른 경험이라서 누구든지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프로덕션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면 되게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젠틀몬스터 홈페이지에서 제가 영상을 갖고 온 건데요. 네, 이것이 요즘 돌아가는 인테리어, 공간, 디스플레이 이런 환경들이거든요. 상품의 직접적인 브랜드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즌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브랜드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구나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구나. 디자인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는 디자인하고 있는데 디자인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트렌드에 되게 트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 트렌드 안에서 사실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익숙치 않은 거, 못났는데 되게 특이한 거, 창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소양, 그 다음에 넓은 지식, 그 다음에 전문적인 난리지. 결국은 창의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하는 거는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선 공간을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많은 걸 채워넣는 사람도 있고 컬러를 가지고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는 조명을 가지고선 다양한 이런 공간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간 갖고만도 이렇게 채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선 되게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의 오브제를 가지고선 영상과 같이 해서 연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상과는 또 다른 또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제가 키네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요. 조명의 역할로서 공간에서 활동하는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음악과 그 다음에 조명과 같이 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출될 건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트 앤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아트의 예술의 경계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젠틀몬스터에서 키네틱 오브제를 기획하고 디자인했었던 김태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공간이라는 것은 필요를 소비한다기보다 의미를 소비한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상업공간 콘텐츠들을 이해하려면 브랜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브랜드가 전달하는 매장의 분위기, 아이덴티티, 그들이 얘기하는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얘기하는 캠페인, 로고의 컬러,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집합해서 이 브랜드는 이러이러한 브랜드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과 브랜드가 마주하는 접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브랜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단역급 팝업 스토어인데요. 팝업 스토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꼭 같이 연관돼서 뜨는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수동이고 하나는 더현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줄을 서서 공간을 열고 있고,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만에 335개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저 다른 브랜드들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게 해주는 공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현대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공간을 따로 놔두거든요. 결국에는 그 공간에서 경험하는 경험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의 컨텐츠, 공간의 컨텐츠의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키네틱 오브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브랜드 템버린즈의 한 줌의 위안이라는 새로운 향 런칭 컬렉션입니다. 등장하는 거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높이가 6m가 넘고요. 극사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이 거인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경험의 감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스케일에서 오는 압도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얼마나 감도가 높고 얼마나 압도적으로 멋있는 공간인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젠틀몬스터에서 진행했었던 2m가 넘는 보행 로봇입니다. 보행하는 로봇 자체를 상공간에 적용했던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이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사례였었고요. 이러한 도전들이 젠틀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위적인 특징, 약간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용감해 보이고, 이러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조금 궁금하잖아요. 구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링크 구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들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제어인데요. 이 제어라는 것은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그거를 모터 혹은 뭐 조명, 뭐 스피커, 이런 출력물들에게 신호를 줘서 그런 것들을 작동시키게 만드는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들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뭘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터 하나와 하드보드 박스 그리고 공 하나로 부딪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키네틱 오브제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면 이렇게 헤드폰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재미난 연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전달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그런 컨텐츠들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식하게끔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지금 필요해서 의미를 소비하기 시작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보유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네틱 오브제를 통해서 공간 컨텐츠를 연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기획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같이 올라갈 생각이고요. 그 제작 기획의 의도에 맞는 모션과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적인 작업, 그다음에 영상과의 같이 연계, 그 다음에 2학년 가서는 키네틱과 함께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션까지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후배 디자이너한테 디자인하자 그러면 다양한 소스들을 갖다가 컴퓨터에서 찾아내잖아요. 남들이 했던 작업, 그럴 필요가 없이 내 기억들, 그 다음에 20년간의 어떤 생각들, 읽었던 책, 그런 것을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의미를 어떻게 담아낼 거냐 하는 것은 디자인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양산하고 그렇게 해서 획일적인 감정을 주는 형태의 제품 디자인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었어가지고요. 굉장히 컨셉도 독특하고 이상한 거 이런 것들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젠틀몬스터에서 로봇 디자이너라는 직무를 발견하게 됐고,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런 거 어디서 못 봤는데? 라고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브랜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오브제도 만들겠구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다양한 가치를 전달되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뭐 브랜드 파타고니아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품을 만들 것이냐에서, 그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인프라가 생겼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어떠한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 자체가 보면 옛날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 해야지만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방향이 명확하고 이것만 가지고 내가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빠르게 독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수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진출하고 나이도 되게 젊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 부분을 갖고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의 전체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소비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자 개인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굉장히 세분화된 취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세분화된 취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들이 계속해서 변해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또 이제 학생이시니까 그 시간 동안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꼭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체는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사람이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 빛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만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것과 사람과 그다음에 환경을 이해를 하면 다양한 예술로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